창문 틈 햇살이 거실 마루를 비춥니다. 윤화자는 낡은 소파에 앉아 손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닳고 다른 대바늘 끝에서 붉은색 털실이 하나씩 엮여나갔습니다. 72의 나이, 주름 깊은 손은 능숙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종종 먼 곳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지나간 세월의 그림자와 알 수 없는 막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이 집은 화자만의 조용하고 고립된 공간이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는 남편의 낡은 구두 한 켤레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화자는 그것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진짜 혼자가 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하루가 길까? 사는 게 숙제 같구나.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힘이 든다. 화자는 뜨개질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계세요? 맑고 경쾌한 목소리의 수빈이 대문 너머로 들려옵니다. 화자는 무릎에서 시큰거리는 통증을 무시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빈아, 왔니? 어서 들어오렴. 옆집 반찬 가게를 하는 26의 수빈은 환한 미소와 함께 들어섭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화자에게 들러 반찬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오늘 멸치볶음 많이 만들었어요. 입맛 없으실까봐 국물 자작하게 해봤어요. 오늘은 특별히 어르신 좋아하는 매콤한 코다리찜도 조금 싸왔어요. 수빈은 익숙하게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화자는 그녀의 분주한 뒷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수빈은 삭막했던 화자의 일상에 들어온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요즘 장사는 잘 돼. 힘들진 않니? 얼굴이 조금 야윈 것 같구나. 그냥 저냥이요. 배달 주문이 좀 늘긴 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제가 더 힘내죠. 수빈은 능숙하게 반찬을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칠 동안 잠잠했던 전화벨이 울립니다. 화면에 뜬 민수.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이상하리만치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화자는 가슴 한구석이 조여오는 불편함, 아들 특유의 어색한 친절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뉴스 보셨어요? 노인분들 가스 사고 많이 난대요. 혼자 사시니까 더 위험하잖아요. 혹시 주방 쪽 가스 배관 녹슬진 않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화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가스 조심하시고요. 불나면 큰일이에요. 이웃까지 피해 보잖아요. 집에 있는 소화기 위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왜 하필 불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래, 알겠. 그리고 엄마, 혹시 보험 만기됐나요? 확인 좀 해보세요. 세금 문제로 수령인이 바뀌었던 거 아시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보험 이야기를 갑자기 묻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화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친절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조심스럽게 포장된 친절이었습니다. 화자는 문득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뒤편에 차가운 계산기가 숨겨져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그 불편함은 예민한 동물의 직감처럼 화자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수빈이 거실 문 밖에서 화자를 살폈습니다. 수빈은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화자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나면 큰일이에요. 화자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를 확인했지만 이상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하지만 확실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마치 튀김을 하고 남은 폐식용유 같은 눅진하고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오늘 기름을 쓴 적이 전혀 없는데도 냄새는 집안 전체에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싱크대 및 냉장고 뒤까지 살폈지만
냄새의 근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기름 냄새는 화자의 막연한 불안을 현실적인 공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집안에 침입해 재앙을 준비한 듯한 섬뜩한 기분이었습니다. 화자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화자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전화, 보험, 불, 그리고 맴도는 기름 냄새. 모든 것이 뒤섞여 괴로웠습니다. 화자는 일어나서 집안 모든 창문을 닫고 방마다 문을 잠갔습니다. 작은 쇠고리 하나하나를 만지며 스스로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방어였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던 화자는 결국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고 화자는 커튼 틈으로 밖을 보았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을 아주 느린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마치 집을 살피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차는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화자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고요했던 일상에 선명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무언가 불길한 것이 천천히, 조용히,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화자는 거울 속 자신의 또렷한 눈빛을 확인하며 작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하는 싸움터에 서 있는 전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싸움은 아들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내면의 처절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윤민수는 43년 인생 중 20년을 바친 회사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꽉 조여 매었지만 가슴속 불안은 끈을 옥죄듯 죄어왔습니다. 이미 회사 내부에는 구조조정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이 재정적 파국을 막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고 그는 이성을 잃고 비이성적인 탈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녁 민수는 굳은 표정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내 박지연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9의 지연은 피곤함과 날카로움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왔어. 다음 주에 최종 통보가 있을 것 같아. 팀장 자리에서도 밀려날 것 같아. 퇴직금도 위로금 명목으로 절반만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우리 돈 없어. 당신 퇴직금 받아도 대출금 갚으면 남는 거 없어. 애 유학 자금 마련 못해. 평생 가난뱅이 소리 들으면서 살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날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민수를 몰아세웠습니다. 어머님 보험 만기 확인했어? 어머님 보험. 수령인 내 이름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해놨잖아.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사망 시 2억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이것뿐이라고. 당신이 선택해. 나는 더 이상 이 지옥에서 살고 싶지 않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 아버지 사망 후 세금 문제로 아내 명의로 수령인을 변경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이제 어머니의 목숨값을 매기는 사슬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연아.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선을 넘는 거야. 내가 다른 일을 찾아볼게. 생각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 선을 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해. 당신 어머니를 봐. 우리가 편하게 도와드리는 거야. 곧 돌아가실 분이야. 오래 사시는 게 오히려 힘들어. 어머님도 사실은 정리되기를 바라실 거야. 지연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얼굴에서 야망과 절망이 뒤섞인 잔혹하고 냉정한 이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를 걸림돌이나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아니야. 당신이 미쳤어. 회사 잘리면 어떡할 건데?
대출금은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아야 돼. 당신이 이 상황을 만들었어. 당신 무능함 때문에. 지연은 목소리를 높였고 민수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편하게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2억으로 우리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 당신은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이건 어쩌면 당신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효도일 수도 있어요. 지연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2억, 새 인생, 기회. 그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심과 욕망이 처절하게 싸웠고 결국 욕망이 양심을 짓밟는 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어머니의 생명보험 증권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사망보험금 2억. 당신이 할 일은 간단해. 실수로 보이게 하는 것. 완벽하게 사고로 위장할 수 있어. 민수가 묻자 지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스 사고 요즘 많잖아요. 당신이 며칠 전에 전화했잖아요. 계속 관심 있는 아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님 실수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냥 환경만 만들어. 오늘 저녁에 엄마 집 한번 들러봐요. 늦으면 안 돼. 민수는 구역질이 나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우리한테 다른 선택 없어. 당신이 해야 돼. 우리가 살아야지. 이건 우리 가족의 생존이야. 당신이 어머니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연은 포기하지 않고 민수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차를 몰고 어머니 집 근처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진 어머니 집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대문 앞까지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는 없었고 그는 대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다시 차로 돌아와 집을 떠났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민수는 지연에게 일주일만 생각해 볼게라고 말했지만 지연은 단호하게 시간 없어. 내일까지 결정해라고 압박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민수야, 괜찮니? 엄마가 반찬 좀 만들었어. 시간 되면 들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다정한 문자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그는 지연의 계획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밤 9시 수빈은 화자의 불안한 목소리가 마음에 걸려 화자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진한 기름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섬뜩하고 인위적인 냄새였습니다. 어르신, 크게 외치자 얼굴이 창백해진 화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너 왜 이 시간에? 수빈은 다급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미끌미끌한 액체가 묻어났습니다. 수빈은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싱크대 밑을 열자 기름통에서 기름이 흥건히 흘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액체 상태에 불을 뿌려놓은 듯한 섬뜩한 흔적이었습니다. 수빈은 가스레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고 느슨하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밸브가 억지로 풀린 것 같아요. 위험해요. 지금 당장 밸브를 잠가야 돼요. 아침엔 괜찮았는데. 왜 이렇지? 화자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기름 느슨한 밸브, 아들의 경고를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범죄 시도였습니다. 지금 당장 불이 붙지 않은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수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르신, CCTV 있죠? 대문 쪽이요. 확인해 봐야 해요. 수빈은 모니터의 녹화 내역을 재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들어와 10분 후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화자는 화면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이 나 몰래 온 거야. 왜? 왜 그랬을까? 화자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빈은 즉시 USB에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수빈아,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경찰 부르지 마. 어르신, 위험해요. 지금 경찰 불러야 해요. 이건 어머님을 노린 거예요. 생명에 위협을 가한 거예요. 아드님이 범인이에요. 화자는 아들을 부정하는 현실 앞에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빈은 무릎을 꿇고 화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믿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르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진실을 외면하면 안 돼요. 제가 어르신 편이에요. 바로 그때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을 비추더니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민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대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어르신, 불 다 끄세요. 수빈은 다급히 화자를 방으로 밀어넣고 불을 모두 껐습니다. 거실에 어둠이 내렸고 현관 쪽에서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려다 멈춘 듯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빈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집 뒤쪽 부엌 창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다급하게 119를 눌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소와 함께 사람이 집에 들어오려고 해요. 위험해요. 아들이 어머니를 해치려고 합니다. 증거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빈은 방으로 돌아가 울고 있는 화자를 안았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파란 불빛이 창문을 비쳤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했지만 민수는 이미 도주한 후였습니다. 수빈은 손에 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 영상이 이 모든 불길한 계획을 막은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수빈은 화자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이 모든 진실에 대한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무너지는 화자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화자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수빈이 곁에서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형사는 USB를 컴퓨터에 꽂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민수가 기름을 뿌리고 가스밸브를 느슨하게 했을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형사는 민수 일가의 재정 상태, 보험금 수령인 변경 내역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민수의 심각한 재정난과 아내 지연의 압박이 범행 동기로 확실해지자 형사는 민수를 즉시 출석 요구했습니다. 화자는 경찰서를 나오면서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은 화자에게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과 진정한 유대를 다시 발견하게 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정말 고맙다, 수빈아. 너는 나에게 하늘이 보낸 선물이야. 내가 내 목숨을 살려줬어. 가족이에요. 제게는 제가 어르신 편이에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사흘 후 뉴스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민수의 얼굴과 함께 친아들이 노모를 상대로 보험금을 노린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라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에게서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는 문자가 왔지만 화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미안함이 진심이라 해도 이미 저지른 죄의 무게는 너무 컸습니다. 화자는 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 당일 화자는 정장을 입고 수빈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민수는 수척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가 잠시 화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화자는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CCTV 영상,
보험금 내역, 지연과의 통화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인 판단력 흐림과 아내의 압박을 주장했지만 판사는 계획적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라며 울먹였습니다. 화자는 깊은 숨을 쉬고 일어섰습니다. 법정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화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이가 맞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이가 그렇게 되었다는 슬픔은 저의 몫이지만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 불길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재앙을 막아준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수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고 아내 지연 역시 사문서 위조 및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설 때 뒤에서 민수가 엄마, 엄마 라고 절규하며 불렀지만 화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빈과 함께 법원 밖으로 나섰을 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괜찮으세요? 수빈의 질문에 화자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 말이야. 수빈아, 너와 함께. 불길은 모든 것을 태웠지만 제 속에서 화자는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화자는 마당에 앉아 모종삽으로 화단에 봉숭아 꽃씨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씨앗들이 곧 생명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그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엄마가 아니라 봉숭아를 심는 윤화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수빈이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봉숭아, 어릴 때 우리 집에도 있었어. 예쁘게 필 거예요. 오늘 제가 싼 김밥, 어르신 좋아하는 참치 김밥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김밥을 나눠 먹으며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수빈아, 나 요즘 행복해. 오랜만에 입 밖으로 내보는 말이야.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내가 나에게 다시 살 이유를 줬어. 수빈도 웃으며 화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 화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들었습니다. 붓을 들고 희망을 썼습니다. 비록 획은 삐뚤었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글씨에 만족했습니다. 수업 후 수빈과 함께 걸어오면서 아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움은 아니야. 슬픔이지. 내가 낳고 키운 아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생각해. 아마 내가 너무 외롭게 뒀기 때문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 후회는 안 해.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잘못 아니에요. 아드님과 며느리의 선택이었어요. 저야말로 어르신한테 강하게 사는 법을 배웠어요. 혼자서도 꿋꿋하게 일어나는 법을요. 어르신은 제게 큰 가르침이에요. 제 삶의 지표세요. 감사해요. 화자는 수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큰 선물이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줬어.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이야. 평생 함께 하자. 집에 도착해 마당을 보니 심었던 봉숭아 씨앗에서 작은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벌써 난 내 생명은 이렇게 강하구나. 꼭 우리처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싹을 틔우지. 참 신기한 일이야. 화자는 쪼그려 앉아 부드러운 싹을 만졌습니다. 수빈아, 우리도 이렇게 자라는 거야.
힘들어도 계속. 그 작은 싹은 화자의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요리하고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함께 먹는 밥은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수빈이 돌아간 후 화자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건강하세요. 저 이제 새롭게 살아볼게요. 화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나는 이제 괜찮아. 너도 잘 살아라.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해. 나는 이제 너를 놓아줄. 너와 나의 고리는 이제 끊어졌어. 잘 가거라. 화자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서랍 속 앨범을 꺼내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았습니다. 순수했던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화자는 앨범을 닫고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과거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 아침 곁에는 수빈이 있을 것이고 마당의 싹은 더 자랄 것입니다. 불길은 모든 것을 태웠지만 제 속에서 화자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강하게, 더 자유롭게. 72의 나이에도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봉숭아 꽃이 붉고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그 꽃은 화자의 새로운 삶이자 그녀가 스스로에게 바치는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